안녕하십니까 야구팬 여러분. 대한민국 야구의 살아있는 전설, 악마의 이루수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WBC 준우승의 영광을 함께 했던 저 여러분의 정근우입니다. 야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선수들만 아는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버무려 여러분의 야구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정근우의 팟캐스트 첫타입니다. 오늘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레전드죠. KBO 리그 MVP, 투수 사관왕, 대한민국 마운드의 핵 윤성민 선수 나와주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또 사이버윤이라는. 나 인사를 하란 말도 안 했는데 인사를 하는 거야?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인사했어요. 이게 좀 라디오라 목소리 톤이 좀 다운돼야 되는 거죠? 네, 다운돼도 됩니다. ASMR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예, 네, 사이버 윤성민이라는 또 야구 유튜브를 하고 있는 윤성민이고요.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 영광입니다. 무슨 또 영광이에요. 갑자기 좀 텐션이 높이려 그랬는데 좀 낮아지네요. 좋죠. 이게 느낌이 너무 좋죠. 잔잔한 느낌으로. 네네. 이 사이버 윤성민에서는 정근우의 야구 인생, 정근우 소개를 안 시켜주던데. 네네. 저는 제가 직접 했잖아요. 예, 근데 사이버 윤성민에서 했던 콘텐츠 아닌가요? 아니에요. 국가대표. 근데 그때 예. 우리가 이제 국가대표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네. 그때 했다가 좀 더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파헤쳐 보자. 네. 그래가지고 윤성민 우리 유튜버를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예, 뭐 어렵게 모셨다고 했는데 사실 정말 쉽게 나왔거든요. 예, 뭐 윤성민답게 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또 밝히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버기 때문에 이제 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괜찮을까요? 당연히 저는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 낮춰도 됩니다. 근우야 해도 돼요. 진짜로? 그래. 아닙니다. 저는 말 높이는 게 편합니다. 아니 주제가 오늘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 야구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요즘 팬들도 그렇죠. 걱정이 많고 하시다 보니까 왜냐면 국제 대회에서 성적이 좀 안 나다 보니까 우리 또 팬들도 궁금하고 또 우리가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야구의 팬으로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해설을 하더니 네. 네가 톤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게 또 라디오 톤 나 처음 해봐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런가요?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설명을 좀 해봐. 그냥 하면 돼. 네. 우리 얼굴이 뭐 라디오하고 뭐 방송부 뭐 앵커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오늘 헤어 메이크업도 하고 왔는데 라디오는 목소리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빛이 나는데 얼굴에. 아침 일찍 해가지고 이게 이제 유분이 올라와요. 진짜로? 예. 아니 우리가 국제대회에서 많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 좀 아픈 얘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야구를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자꾸 WBC, 베이징 올림픽, 아시안 게임 성적을 냈다 그래서 뭔가 또 우리의 의견이 니네가 잘했으니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시대의 흐름이 너무 바뀌었잖아요. 이 팀의 문화도 바뀌었고 선수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 현대 야구를 제가 접해보지를 못해가지고 또 시대 흐름에 맞춰서 또 저희가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 이런 거는 또 분명하게 있기는 있죠. 사이버 윤성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2006년부터 같이를 해서 그렇죠. 성민은 이제 2013년까지 맞습니다. 대표팀을 했고 네네. 나는 이제 2015년까지 대표팀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그때의 느낌하고 현재 느낌하고 대표팀의 분위기라는 게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다를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확실히 그 팀의 짜임새라고 표현해야 되나? 9분 1번 타자 2번 타자 그다음에 3, 4, 5번 그다음에 하위 타선 이게 사실 이 국가대표라는 거는 올스타처럼 잘하는 선수들이 오기는 하지만 이게 한 팀으로 봐서 그냥 KBO 리그의 팀으로 봐서 강팀이라는 거는 그 타순에 해야 될 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국대에서는 각 팀의 중심 타선들이 1번부터 9번까지 배치가 돼 있는데 뭔가 그 역할이 좀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1, 2번 타자들은 조금 이제 발도 빠르고 루상에 나가서 투수도 물론 포수 수비들도 좀 흔들고 뭔가 좀 파이팅 넘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클리넌 트리오는
또 공격적인 또 타격을 하면서 뭐 점수를 뽑기도 하고 또 하이타선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요즘 야구는 아니죠. 사실 요즘 야구는 무슨 약간 메이저리그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긴 해. 성향만 그냥 빵빵 쳐서 빵빵 내는 이런 야구긴 했는데 사실 뭐 일본이나 여러 강팀을 이기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때도 한 수 위였잖아 일본이. 맞아. 그러니까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냥 실력 대 실력으로 붙어서는 사실 너무 쉽지 않고 대만도 이제 너무 많이 실력이 올라오다 보니까 대만마저도 이제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저기 보니까 스포티비 해설을 하더니 야구 보는 시점이 굉장히 넓어졌다. 보는 눈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눈은 작은데 이상하게 시야는 넓더라고. 가운데서 봐서 그래? 네, 지금 여기도 보여요. 보여? 네네. 그러면 세대 교체 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지. 그것도 분명히 있죠. 어. 그러니까 근데 또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말 많잖아요. 너무 어린 선수들만 데리고 가니까 그런다. 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만 또 데리고 가자 이런 말도 있는데 2008년도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22살이었고 류현진이 21살, 김강현이 20살, 그렇지. 그다음 김현수 21살, 강민호 23살, 그리고 뭐 대호 형이 이제 저보다 4살 많으니까 26살. 어떻게 보면은 뭐 진가병 선배, 김동주 선배, 김민재 선배, 박재만 선배 뭐 제외하고는 다 20대 초반과 중반이었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를 한 건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적을 내면서 뭔가 국가대표에 또 몇 년 한 5, 6년 2006년도부터 뭐 13년까지니까 거의 한 7, 8년을 쫙 거의 비슷한 멤버로 갔는데 지금도 시도는 하고 있잖아요. 젊은 선수들을 했는데 이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 세대 교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나이에 제한을 걸어두니까 네. 뽑힐 수 있는 이게 조금 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뭔가 팀을 운영을 하다 보면 베테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난 보는데 베테랑의 경험을 분위기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 리더가 필요하잖아. 분명히 필요하죠. 네. 라카룸 리더라든지 뭐 벤치 리더라든지 리더가 필요한데 그 젊은 선수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뭔가 리더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나이에 제한을 걸면 그런 부분이 뭔가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경험들이 쌓여서 대표팀이 뽑히는 게 아니라 한 해 반짝해가지고 대표팀이 뽑히는 느낌. 그것도 분명히 있어. 맞아. 시즌이 끝나고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즌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몇 년간 좀 꾸준히 활약하고 좀 검증이 되는 것보다는 그 전해에 반짝 잘했던 선수들도 뭐 오니까 사실 컨디션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 시즌은 매년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해는 좀 못했더라도 좀 꾸준하게 잘했던 선수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해보죠. 그리고 경험을 당연하죠. 무시할 수는 없는데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나갔던 선수들의 그 경험 되게 크잖아. 근데 또 국가대표를 달면 처음에 되게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 심하죠. 부담감 엄청나죠. 그래서 진짜 형이 말했던 그 경험도 진짜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는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조금씩 3번 4번 가면서 어느 정도 새로운 선수들한테도 좀 조언을 도 해주고 형이 말했던 것처럼 좀 고참도 있어서 좀 고참이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선수들이 동요돼서 좀 더 으쌰으쌰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근데 참 이런 말 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확실히 현대 야구는 이제 사실 선후배에 대한 이런 벽이 많이 허물어졌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옛날에는 뭐 선배가 뭐 아침 일찍 나서 식사도 하시면 당연히 이제 후배도 아침 일찍 나와서 식사도 하고 뭐 선배가 뭐 공을 안 피하고 뭐 맞고 나가면 야구장에서도 우리도 당연히 막 달려 들어가서 막 맞고 이러는 거였는데 사실 꽤 됐어요. 이게 현대야구가 바뀐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뭐 각 소속팀의 여러 선배들이나 후배들한테 물어봐도 사실 이제 뭐 싫은 소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라는 게 옛날 야구 생각하면 뭐 프로라고는 하지만 내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또 프로에 대한 분위기가 있진 않았잖아요. 맞아, 그죠? 맞아. 근데 그런 게 우리 때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불합리하다, 야 우리 이렇게는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게 그냥 전통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 국제대회 나갔을 때도 타팀 선배들이 모여서 하지만 뭐 진짜 여러 선배들의 그런 역할이 중요하기도 했죠. 근데 지금 와서 또 어떤 선배들이 나갔을 때 그게 과연 또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이게 그래서 저도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맞죠. 야구가 지금 천만관중 시대고 너무나도 핫한데 국제대회 나가서도 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당연히 그런 마음이 크잖아요. 근데 이 숙제를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컨텐츠가 왜 이렇게 짜보고 싶냐 그러면 나는 정말 이제 대한민국 야구를 이기는 야구가 보고 싶어서 팬들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런 말을 하지 뭐 정근우니까 윤석민이니까 할 수 있지 근데 조수 뭔데 저런 얘기 하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지만 이게 꼭 뭔가 풀어내야지만 다시 뭔가 대한민국 야구를 전 세계에 뭔가 어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야구를 만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본 게 정말 지금 KBO 리그도 마찬가지지만 국제대회 야구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정말 상황에 맞는 야구를 하지 못한다.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 분담 아까 말했지만 그냥 뻥뻥 치고 안따 치고 못 치면 아쉬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살아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조건 살아나가야 될 때가 있거든. 그렇죠. 그거를 그냥 흘려보낸다는 거지. 저는 이 최근에 있었던 게 뭐였죠? 최근에 예, 작년인가? 그 우리 일본 이길 뻔했잖아요. 프리미어 프리미어인가요? 일본전에 이기고 그러니까 동점까지 갔다가 다시 졌었나? 그렇지 홈런 양현종선만 나왔다는 경기를 말하는 거지 결승에서. 그쵸. 그러니까 그 경기 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어. 와, 확실히 옛날이랑 좀 다르다고 느낀 게 지금은 조금 안 쳤으면 그러니까 투수가 좀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이제 역전 내지 동점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좀 완쓰리였나? 뭐 진짜 공을 맞춰서 뭐 내야 땅볼이 가도 1점인가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와 완쓰리에 그 높은 하이볼을 쳐서 그냥 팍 플라이를 쳐버리더라고. 근데 물론 공을 뭐 보고 칠 수는 없지만 또 타자를 안 해봐서 뭔가 맞지 않는 플레이들이 나오긴 하더라고. 맞지. 그런 부분들이 이게 조그마한 부분들이 쌓여서 정말 이거 승리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뭔가를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그 부분을 한번 맥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네, 형이 좀 짚어주세요. 저는 좀 빠질게요. 아 그래? 예, 전 맥을 잘 못 짚긴 해요. 근데 이게 뭐 뭔가 단순히 생각하면 뭐 선수들의 맥도 있지만 정말 이게 선수들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말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이것도 한번 나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KBO에서 우리도 전력 분석을 많이 해봤잖아. 지금 전력 분석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엄청 많이 발전했잖아. 그렇죠. 이름 하나만 쳐도 이 선수의 강점, 단점 막 이런 것들 다 나오는데 시스템 부분적인 게 잘 만들어져 있냐. 우리나라 전력 분석 팀이 과연 일본, 미국, 대만 뭐 여러 가지 많은 팀들이 있지만 근데 그런 팀들에 대한 정보력이 정확하게 있는지 나는 이것도 솔직히 좀 궁금해. 내가 뭐 전력강화위원회에 속해져 보지는 그렇죠. 않았지만 네. 이 부분도 솔직히 좀 궁금해. 저희가 할 때도 전력 분석은 있었죠. 근데 뭐 해봤자 그 선수들의 이제 영상인데 뭐 저는 이제 투수긴 하지만 사실 뭐 전력 분석은 큰 의미가 없는 선수였죠.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제 저는 사실 옛날 컨디션이랑 현재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 영상이 아니면 사실 이걸 보는데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WBC 시즌 초에 하는 거 최근 영상을 또 구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 선수의 뭐 최근 컨디션을 체크하기는 뭐 예전에 인터뷰 보니까 전력 분석에는 공이 느린 선수로 돼 있는데 만났더니 공이 한 10km 이상 빨라서 좀 너무 당황했다 이런 인터뷰도 보긴 하는데 투수보다는 좀 타자 쪽에서 그런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 투수는 아무래도 본인이 좋은 공을 던지면 아무리 잘 치던 못 치던 잡을 수는 있는데 투수 입장에서는 오케이 한 140에 요 정도 커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150에 140짜리 변화구가 들어오면 뭐야 좀 이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있었더라고. 이게 투수 입장의 전력 분석하고 타자 입장에서는 또 투수를 노출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영상까지도 본단 말이야. 그냥 단지 볼의 구위만 보는 게 아니라 슬라이더, 뭐 체인저, 뭐 여러 가지 구종이 있지만 이 선수의 노출되는 부분들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 그때 당시에는.
근데 또 그때 생각난다. 그때는 투수의 노출을 찾는 전문가들이 또 선수 중에 많았잖아.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베이징 올림픽 때 그래. 우리 후지가와랑 이와세 올라왔을 그래. 때도 그거 딱 잡아가지고 그래. 역전시킨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런 게 진짜 고참의 역할인 것 같기도 근데 해. 이런 거 있잖아. 저번에 너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연습 경기를 일본 팀이랑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코나미컵이라는 게 있었고.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심적인 역할에 있던 선수들이 다 대표팀에 나오잖아. 네. 그러면 눈여겨서 보는 것도 있고 저 선수의 습관이 뭔지 대충 알아. 그러면서 비디오를 볼 때도 변하지 않았어. 쟤 그대로야. 타자들한테 저런 습관들이 있는 걸 계속 공유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너무 잘 돼 있잖아. 그렇죠. 과연 충분히 진짜 잡을만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유해서 과연 이게 전파를 해가지고 이기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그게 승리의 하나의 키포인트잖아. 맞아요. 진짜 좀 낭만적이긴 하다. 그렇지. 그냥 비디오를 봤잖아. 우리는 이제 캠코더로 찍어서 그래서 그렇지. 시합 영상이 아닌 그렇지. 그냥 던지는 영상 보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일본전에 후지가와 선수 딱 나왔는데 진영이 형이었나? 딱 모여가지고 그 라카 뒤에 들어가서 벌을 딱 알려줘서 땅땅 쳐서 동점 만들고 이와세 거 홈런 쳐서 역전하고. 그래. 사실 전력 분석 때도 그게 나왔었어요? 아니면 경기 중에 잡은 거예요? 이와세는 그때 당시 SK 때 멤버들이 주니치랑 코나미급에서도 만났고 올림픽에서도 만났고 그러면서 예선전 통하면서 연습 경기에서도 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눈여겨 본 거야. 그냥 평소 코나미컵이라든지 연습 경기 때 보고 저 조금 저거 버릇 같은데 그래. 우리 올림픽 왔는데 그 그대로 거야. 오키나와에서 연습 경기를 하는데 이와세가 올라와. 그러면 습관을 보는 거야. 예전에 봤던 습관이 그대로인지 근데 그렇죠. 그대로야. 근데 저 선수가 세이브 왕인 거야. 계속 저거 눈에 보이는데 왜? 그렇지. 일본에서 못 고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근데 우리 결과적인 한순간에 그것 때문에 이긴 거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금메달이라는 거 딸 수 있었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 야구 시스템을 보면 일본 야구는 여자 야구도 세계 랭킹 1위고 남자 야구도 세계 랭킹 1위야. 일본 야구가 시스템적으로 뭐 어떤 부분이 잘 돼 있길래 얘네들은 계속 지지를 않아. 제 생각,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현장에 직접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을 따지자면 제가 이제 구리시 리틀 야구단 시절에 창단 멤버기도 하고 리틀 야구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잖아요. 제가 4학년이었고 5학년 형들이 중1이 되는 해에 전 대회를 다 우승을 했고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때에 한 개 대회 빼고 다 우승을 했었어요. 근데 그만큼 창단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팀이 강팀이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야간 운동하고 학교 안 나가고 연습하는 팀이 우리 리틀 야구단밖에 없었던 걸로 알아. 그때 이제 2군 LG 트윈스의 2군 코치였나 뭐 소장님이었나 하는 분이 소장님? 네,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는데 그분이 이제 감독님으로 선임이 됐는데 진짜 연습을요 아침부터 밤 9시까지 시켰어요. 진짜. 네, 그 정도로 많이 했는데 힘들었죠. 물론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승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연습량이라는 게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좀 나중에 커서 물어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렇게 안 했어. 이런 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뭐 일본 고교야구를 뭐 본 적은 없겠지만 그냥 연습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2배 이상이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인프라죠. 야구장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 한국 팀은 뭐 아직도 야구장이 없어서 빌려 쓰는 고교야구 팀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합을 못하는 구장에서 또 연습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많고 저도 이제 야타고 시절에 야구장이 없어서 탄천 갔다 경희대 갔다 중앙대 갔다 막 돌아다니면서 연습 게임만 하고 이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인프라 차이인 것 같아. 그리고 운동량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이제 수업 다 받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야구도 잘해야 되고 이제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일본이 뭐 야구팀이 4,000개에서 5,0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10팀 정도 꾸릴 수 있는 선수가 나오는 거랑 또 50개의 팀에서 10팀을 꾸리려면 이제 한 팀 빼고 2번 팀부터는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10개 팀을 꾸려도 1번 팀과 10번 팀의 차이가 별로 나질 않는 거지. 5,000개에서 뽑아버리니까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걔네 그 일본 선수들보다 더 운동을 많이 한다?
그건 아니죠. 요즘엔 또 학업에 충실해야 되고 맞죠.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야구만 했는데 다 야구 선수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선수는 낙오될 거고 또 다치거나 뭐 실력이 안 올라와서 포기되는 선수들, 그 선수들의 또 미래를 보면 분명히 학업도 중요한 거예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법이 개정이 바뀌었겠죠. 저도 이제 사실 고등학교 수업도 많이 안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뭐 좋은 선수들은, 특출난 선수들은 꾸준히 있는 반면에 뭔가 전체적인 실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또 많이 실력이 떨어진 리그에서 뛰다 보니까 또 특출난 선수들이 오히려 뭐 더 잘해 보이기도 하고 좀 이런 게 저는 제일 큰데. 나는 네.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일본 야구를 보면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많이 느껴. 근데 그 야구가 어릴 때부터 리틀 야구, 내가 가서 이제 일본 팀이랑 경기를 해보고, 리틀 야구 때도 나도 마린스 리틀 야구 네네. 나왔으니까 중학교 때도 가보고 고등학교 때도 이게 보면 고시엔 리그에서 뛰는 애들 보면 이 기본기가 그 어릴 때 봤던 그 기본기가 그대로 탄탄대로 올라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것 같아. 기본기보다는 야구를 진짜 즐겁게 하려는 문화와 기본기보다는 결과를 내기 위한 야구, 한 타석에서 한 투구 마운드에서 결과를 내면 나는 잘하는 거야.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 그 야구에 대한 예의, 선수들이 대하는 예의와 기본기에 대한 이거를 빼지 않고 매일마다 반복 훈련을 하더라고.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제일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어릴 때 배웠던 기본기를 까먹지를 않잖아. 그만큼 야구를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기본기. 그러니까 이번에 맞아요. 김승호 회장한테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말씀드린 게, 김승호 회장도 이제 리틀 야구 이번에 회장 되면서 초속 따지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기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데, 나도 우리나라 야구도 앞으로 많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나도 한 번씩 선수들을 막 지도를 해보잖아. 정말 토스 플레이라든지 스텝이라든지 수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아예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 그냥 잡고 던지고 치고 이게 끝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무 보기는 쉽잖아요. 야구를 하기는 어려운데 보기는 쉽고 여러 뭐 핸드폰만 들면 메이저리그, 일본 야구, 한국 야구 다 나오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어떤 특정 선수를 좋아하고 그 선수들의 좀 화려한 모습을 보고 사실 기본기를 건너뛰고 그냥 자기는 멋있는 모습 이런 걸 하려는 뭐 어린 아이들의 이제 습관이죠. 근데 그런 거를 감독이나 코치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옛날보다는 사실 감독, 코치에 대한 리스펙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선수들이 맞아. 대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거기서 아무리 기본기를 강조해도 뭐 아이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뭐 감독은 계속 이걸 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갑과 을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네, 감독이 충분히 갑이었으면 있지. 지금 이제 선수가 갑이 됐고 선수들한테 좀 싫은 소리를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도 인구가 많고 팀이 5,000개 있으면 사실 기본기 안 가리키고 잘하는 애들 뽑아서 하면 경쟁력이 있는데, 이 국제 대회 나가려면 사실 그 뭐 영화 300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많은 적수와 싸우는 것처럼 무언가가 탄탄하고 끈끈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앞으로는 진짜 이기기 힘들 것 같아. 더. 그렇지. 나는 이길 수 있다고는 보는데 과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야구라는 게 꼴등 1등 이길 수 있는 게 야구긴 한데 사실 실력 차가 진짜 한 끗 차, 두 끗 차 정도 나도 질 수 있는 게 또 야구기도 해요. 맞아. 근데 절대 못 이기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또 며칠 전에 진짜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딱 느꼈는데, 확실히 일본 야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다라고 느낀 게 30분짜리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9대0인가 10대0으로 니오넴이랑 라쿠텐, 니오넴이 이기고 있는데 라쿠텐의 패전 처리 투수들이 다 150km 던지고 슬라이더 막 포크볼 이런 거 다 140인데 심지어 제구도 좋아. 그거 보면서 와, 그냥 저 선수가 한국 와도 웬만한 마무리, 웬만한 팀의 중간, 웬만한 팀의 선발은 다 들어갈 정도, 정말 이 종이 한 장 차이구나. 근데 우리는 중계하면서도 느끼지만 에이스 딱 물러나고 패전 처리 나와버리면 시합 좀 길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확연히 보면서도 이제 차이가 좀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대단하더라고. 그 나는 흥민이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조금만 보태면 살을 보태면 이 선수들이 지금 어린 시절 훈련을 많이 할 수 없는 시간에 그렇게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라 그러면 뭔가 이제 눈으로 야구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더 야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투자를 해야지만 몸으로 느껴야지만 되는데 요즘에 다 말한 것처럼 눈으로 야구하고 그걸 연습장 나가서 그냥 해보는 게 끝이란 말이야. 나는 그 반복 훈련이라는 게 계속 몸에 익었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내 거를 기본적으로 팔 스윙이나 밸런스를 먼저 잡아 놓을 줄 알아야지만 내가 마운드에 싸울 수 있는 그 다음에 뭔가 나오는데 그냥 마운드에 쓰는 거야. 눈으로 보고 저 선수는 어떻게 하지? 저 선수는 어떻게 던졌지? 타자도 마찬가지야. 그냥 뭐 선수만 보고 스윙을 만드는 거야. 기본적으로 타석에서의 스윙은 레벨 스윙이 된 다음에 다운블로 어퍼블로가 나와야지 내가 공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는 건데 요즘에는 거의 다 어퍼블로만 배운단 말이야. 패스트볼에는 대응을 할 수 없는 스윙이 만들어져 있어.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못 친다고 대응을 못 한다고 있는 자체가 나는 조금 아쉬운 거야. 국가대표 투수들 보면서 이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자 류현진, 뭐 김강현, 그 다음에 뭐 정현욱, 안지만 선배 있었고 승환이 형 있었고 정대현, 장원삼, 뭐 저도 있었고 벌써 이제 8명, 중군이 형, 송승준 형. 근데 이 선수들의 장점이 뭐냐면 본인이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그치, 선수잖아. 그러니까 그치. 이 경기 운영이란 뭐냐면 내가 요거는 스트라이크, 요거는 볼. 지금 상황은 볼넷을 줘도 되는 상황. 지금 상황은 무조건 스트라이크로 던져야 되는 상황.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제구력이 다 뒷받침되어 있는 선수예요. 국대 투수들을 보면 없어요. 없지. 원태인 정도 있고 본인이 스트라이크에 던지기 급급한데 구위는 좋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투수가 많죠. 구위는 너무 좋은데 걸려야 돼. 그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아야지 걸려야지 해볼 만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참 어떻게 쓸지 애매할 것 같아. 애매하지. 그러니까 뭐 시즌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 경기 운영이 되는 투수들을 올렸을 때 감독도 경기를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이걸 쓰는데 맞아. 요즘에는 뭐 중간 마무리 뭐 정희영 선수는 좋고 뭐 다른 선수들 보면은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가니까 그 타이트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약간 기도 메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보면서도 그림이 안 그려져. 이 선수가 이 타자를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에는 조금 어렵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미국 야구에서 메이저리그는 못 가봤지만 미국 야구를 그래도 해봤잖아요. 그렇지. 진짜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요. 어떤 부분이? 정말 미국도 정말 에이스급 빼고는 존 안에서 9-1로 승부해요. 근데 워낙에 거기는 이 딱 정면 승부 문화가 있고 그냥 어릴 때부터 지기 싫어하는 그 선수들의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그냥 빵빵 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은 좀 그런 거에 멀잖아. 멀지. 우리가 좀 요리를 하고 상대를 좀 속이고 좀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어린 투수들 대부분 주고 빼고 이런 선수들을 못 봐. 그냥 존 안에다가 전력 투구해서 구석으로 들어가면 땡큐, 가운데로 들어가면 9-2로 이기고 못 치길 바라야 되고. 근데 이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국제대 나가면 사실 그날 컨디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실력 발휘 못한다. 나도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너가 말한 거 타자 쪽으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점수를 많이 내야지 이기는 스포츠가 야구잖아. 그렇죠. 홈플레이트를 많이 밟아야 되는데 그러면 팀이 원하는 상황에 원하는 배팅을 해줄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니 몇 명이나 있을까? 딱 봐도 노아웃 1루야. 히팅 사인이 났어. 어떻게든 내가 밀어쳐가지고 이 주자를 3루로 보내고 3루에 돼 있으면 다음 타자가 어떻게든 기본적인 스윙이 외야 플라이를 칠 수 있는 기본적인 스윙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나 생각을 해. 그렇죠. 근데 그게 퍼센티지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야구가. 그러면서 KBO 리그에서도 이 정도의 수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과연 국제대회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투수들 그 강력한 구위를 선보이는 투수들한테 어떻게 점수를 내겠다는 거야.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KBO 리그에서부터 내가 타석에 나가서 이 상황에 어떻게 진로를 시켜주고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출루를 해야 되고 어떻게 외야 플라이를 쳐야 되며 만약에 내야수가 뒤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든 땅볼 쳐가지고 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야구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정도 레벨이 되는 건지가 너무 의문인 거야.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형 말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선수를 해봤고
아무리 코치 감독이나 선배들이 이야기해 줘봤자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 실행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타자를 이렇게 상대하고 싶은데 여러 주문들이 와.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해봤자 나의 그 뭔가 혼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결과가 안 좋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 타자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너무 치고 싶은데 그렇지. 이게 팀 배팅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또 배팅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런 분위기 형성이 좀 자연스러웠다면 옛날 시대 뭐 올림픽 WBC 이럴 때는 좀 자연스럽게 여러 선수들이 그렇게 하니까 보면서 뭔가 느끼는 거지. 아 정근우가 막 악착같이 해서 딱 밀고 죽고 더가웃에서 딱 이렇게 하니까 그 별로 생각이 없다가도 뭔가 오잖아. 감정적으로 싹 오잖아.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 생성이 안 되고 그냥 앞에서도 좀 밀어쳐서 스코어링 포지션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빵 해서 죽으면 뒤에서도 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그렇지.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나는 각 구단마다 국가 산정하는 게 다르다. 네. 점수가 다르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국가를 좀 더 쳐줘야지만 굳이 눈앞에 보이는 숫자 3할에 홈런에 뭔가에 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국가 측정이 된다 그러면 선수가 돈 벌려고 연봉 올리려고 야구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난 또 중요하다고 봐. 그러니까 결국엔 안타, 타점 이런 것만 국가 산정이 되고 그렇지. 팀 배팅 이런 거는 뭐 들어가질 않으니까 선수 그러니까.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주 목적은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또 야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자꾸 오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지. 아 그냥 이번엔 그냥 때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이제 몸에 자꾸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지. 그런 그렇지. 팀 배팅, 팀 플레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대회 나갔을 때 까먹을 수도 있는 게 진짜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2011년도에 MVP 했잖아요. 투수. 와 근데 야구가 진짜 막 원하는 대로 한 90%는 되는 거예요. 근우 형 딱 나와서 주자 없어? 볼 던지지 마. 높은 쪽에 스트라이크 던져서 플라이 치게 만들어. 땅볼 치면 또 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주자 많으면 바깥쪽에 분명히 툭 갖다 맞춰서 1, 2간 치니까 바깥쪽은 그냥 멀게 더 보여주고 몸쪽이나 뭐 직구 가운데 해서 위로 치게 하자. 못 밀어치게 하자. 이런 게 이제 딱 다 돼. 그리고 주자가 뭐 투아웃에 2, 3루예요. 근데 근우 형인데 타율이 안 좋아. 근데 나는 근우 형한테 약해.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 근데 벤치에서는 최근 5경기 타율 1할 승부해. 근데 나는 그냥 내가 바깥쪽 볼 던져도 이 형 그냥 텅 갖다 대서 저 1루수키 2루수키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승부를 안 해. 그 다음 타자는 최근에 타격감이 5할이야. 난 자신 있어. 나는 3번 타자 정근우는 나는 너무 자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좀 이게 운영이잖아요. 그치. 물론 이게 생각대로 안 되면 점수도 주기도 하지만 근데 선동열 감독님이 볼넷 주는 걸 되게 싫어해. 그리고 볼넷 주지 마라. 무조건 승부해라. 그리고 투수들의 이제 길을 살려주려고 너네들이 이제 지는 거 생각하지 말아라. 너네들이 한가운데 140km짜리 직구 가도 못 친다는 생각으로 존에 넣어라. 이런 또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저랑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 그런 자신감이 필요한 선수가 있고 저는 이미 스트라이크를 잘 던지고 있으니 좀 경기 운영을 좀 하고 싶은데 투아웃 2루에 뭐 타율은 좋지 않지만 내가 어렵게 가려고 하다가 볼넷을 줬더니 이제 감독이 불러서 왜 볼넷을 주냐 그래서 다음 타자랑 하려고 줬다 그랬더니 너 근데 그렇게 자신이 없냐? 자신 있는데요. 그게 자신 있는 거잖아 솔직히. 그렇지. 걸러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자신감인데 근데 그런 말 하는 것도 자신감이 더 뒤진다. 근데 이게 좀 이제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래도 감독이 말하는 거를 따라하는 게 맞다. 난 그냥 무조건 스트라이크만 꽂아 넣자. 근데 그날 2012년도 보면 확실히 볼넷도 줄었고 했지만 평균 자신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낮아졌는데 점수는 많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13년도까지 계셨고 14년도 미국 갔다 와서 경기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 몸에서 빠져나가더라고. 내가 어떻게 했더라?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던지는 거 쉽지. 누가 나오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스트라이크 존에다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뿌리는 거, 온 힘을 다해서 너무 쉽지. 근데 그 전에 야구로 내가 어떻게 했어요? 뒷타자도 보고 컨디션도 보고 상황도 보고 바람도 보고 수비 위치도 딱 보면서 수비 위치가 좀 일로 가 있네. 그쪽으로 타고 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로 하다가 스트라이크 존에 던지라고 스트라이크 던지라고 볼 좀 던지지 마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스트라이크만 던지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잠깐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형 말이 맞아. 이게 몸에 배 있어야지 하는데 맞아. 몸에 배 있지가 않은데 갑자기 그걸 하라 그러면 아무리 프로야구 선수라 그래도 약간 거부감이 올 수밖에 없는 맞아. 것 같아. 그래 맞아. 요즘 시프트 많이 걸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때는 나 때는 시프트 걸면 땡큐라 그랬어. 왠 줄 알아? 없는 것으로 치려고 계속 노력했단 네. 말이야. 그러면 스윙을 내가 각을 만들어. 근데 요즘에는 시프트 걸면 걸든가 말든가 내 스윙 하잖아. 그럼 확률적으로 안타가 나올 확률은 적은 거잖아. 데이터가 나와야 그렇죠. 되니. 나는 이제 안타를 치기 위해서 다섯개 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 또한 빈 곳을 계속 나도 보완을 해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거야. 그 사람의 스윙을 변할 수는 없지만 그 면 조금하고 타이밍 조금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 그렇죠. 과연 그거를 내 것만 가지고 고집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만 야구가 세계 이렇게 2위야. 말도 안 되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대만 야구도 지금 시스템적으로 너무 지금 잘 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만 야구팀하고 경기를 한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서 느낀 건데 옛날에 우리가 예선전을 대만, 일본이랑 하면 제일 좋은 투수들을 일본전에 준비를 시키죠. 그리고 대만전에는 그래도 적당히 중간 정도로 잡고 이제 일본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선수들을 다 때려 박았다면 이제 대만이 한국을 그렇게 하죠. 생각하지. 일본전에는 조금 여유 있게 운영을 하고 한국전에 좋은 투수들을 딱 쓰는데 그 2명 3명이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단기전에서 대만을 이기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럼 대만을 이기려면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 뭘 준비해야 될까? 이제는 대만을 얕잡아 볼 수는 없고 진짜 똑같은 상황에서 사실 좀 리스펙을 하면서 경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때만 해도 대만이랑 하면 그냥 무조건 이긴다 봤지.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근데 불편함은 있었죠. 지면 안 되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근데 확실히 눈에도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살짝 조금 경기가 안 풀리고 초반에 안 풀리다 보면은 야야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런 게 있었고 일본전에는 사실 진짜 후회 없이 한 다음에 저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보다 잘하니까. 근데 지금 대만 한국은 선수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경기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제는 나는 거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2008년도 9년도 이럴 때 보면 일본에서 국가대표 한 팀 만들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한 팀 만들면 우리 할만하다. 그렇지. 우리도 한 팀은 나와. 근데 우리는 2팀은 안 나오잖아. 근데 일본은 한 10팀 나오고 이 얘기가 똑같아. 대만도 한 팀 나오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 근데 이제 리그적으로 거기도 2번 팀 만들고 3번 팀 만들면 우리나라가 2, 3번은 좀 강하긴 할 것 같아. 대만보다는. 근데 1번들이 딱 나왔을 때는 이제는 대만도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 네. 대만이 우리랑 하면 항상 긴장했던 모습들이 보였다가 네. 이제는 반대로 너무 여유 있는 맞아. 모습들이 보이는 게 솔직히 좀 마음이 아파. 그리고 대만은 좀 세대 교체가 좀 됐더라고요. 많이 됐어. 어린 선수들이 확실히 딱 올라와서 항상 같은 선수들이 이제 딱 경험을 쌓고 나오는 게 조금 인상 깊더라고. 그러니까 대만이 어릴 때부터 미국 쪽으로 학교를 많이 보내잖아. 그런 육성 시스템이 내가 볼 때 너무 잘 돼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배우고 내가 몸으로 느끼고 실천을 하는 선수들한테 그 과정들을 겪지 않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앞서가고 있는데 시대에. 근데 대만에서는 투자도 엄청 많이 하잖아. 야구 쪽으로 지금. 많이 하죠. 어린 선수들이 미국에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우리 이게 KBO 리그 가서 요즘에 이제 정군의 야구 인생에서 야구 구경 가고 촬영을 하고 가면 이제 야구 경기를 딱 봐. 그러면 이제 팬들이 너무 많은데 좀 아쉬운 플레이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 경기하다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거 무슨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엉뚱한 플레이가 나왔을 때 팬들이 그래도 아무 감정이 없어. 팬들 또한 야구가 좋아서 오는 거야. 근데 그 팬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나는 반대로. 이왕이면 멋있고 재미나고 끈질기고 막 이런 야구들을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집에 갈 때 화장실 갔는데 어떤 느낌이 화장실 갔는데 팬들이 아휴 이러고 이제 같이 화장실에 나왔어. 수원에서? 어. 수원에서 봤어요. 수원도 하나 잠실도 하고 그렇고
근데 수원에서 이겼으니까 좋았어. 근데 하나에서는 이제 1에 3점 내고 기분 좋은데 하나씩 들어가는데 이제 근데 이러시는 거야. 결국에는 현장에 있으면은 좀 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알기 쉬울 텐데 사실 현장에 없고 TV로만 보고 멀리서 보다 보니까 또 아무리 우리가 야구를 잘했고 또 많이 보고 했어도 또 우리 말이 또 다 맞지는 않을 것 같다는 또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에 바라면 잘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거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맞아. 이번 WGP 때 진짜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정우가 얘기했잖아. 이 대표팀이 리빌딩이 아닌 정말 잘하는 선수들을 뽑아서 가야 되는 거다. 나는 그게 정말 좋은 얘기 같고 그게 실천이 돼야 되는 거 나는 봐. 그래야지 이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야구하는지 뭐 때문에 야구하는지 저 사람은 이 상황이 어떤 야구를 하는지를 보고 눈으로 보고 나는 좋아진다고 그게 계속 쌓인다고 보거든. 그게 자산이라고 난 봐. 근데 만약에 성민이가 반대로 지금 미래 대표팀의 주축이 될 선수들한테 지금 만약에 앞으로 이제 국제대가 올 시즌 끝나고도 있지만 해줄 수 있는 뭐 조언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선수들이 조금 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에 대표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선수들이 대표팀에 가면서 분명히 뭐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아 태극마크를 달면 난 국가대표 태극마크 달았다. 와 진짜 우리나라를 진짜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그냥 우리 어렸을 때처럼 뭔가 태극기 하나 달면 아 기분 좋고 진짜 잘하고 싶고 가면은 상대 팀들 여러 나라들한테 기죽지 않고 막 이기고 싶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달면은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예, 이런 선수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달면 끝이에요. 달면은 이제 반품 안 돼. 경기 해야 돼. 그럴 거면 뭔가 좀 프라이드를 갖고 자꾸 위축되지 않고 질 때 지더라도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지면 인정하면 되고 박수 쳐주면 되고 또 원인 찾아서 다음에 또 잘하면 되고 자꾸 막 표정도 선수들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항상 좀 처져 있고 분위기가 그냥 경기장에서 분위기도 안 좋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진짜 후회 없이 그냥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 모든 플레이를. 그래 만약에 정말 사람이 하는 거라 상대적으로 실력이 부족하면 질 수 있는 게 스포츠야. 근데 지금 뭐 말했지만 뭐 대만이든 일본이든 진짜 우리나라보다 한 수 위인 거고 하지만 우리가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아까 성민이가 얘기했지만 정말 악착같이 여기를 한번 이기겠다 그런 모습들을 팬들은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겼을 때 같이 축하하고 그렇죠. 좋아해주고 하는 그런 감정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정말 KBO에서 리그에서만큼이라도 먼저 국제대회에서 나가서 성적을 낼 수 있는 만한 무기들 실력들을 이 한 경기 한 타석 한 투구에 계속 그걸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게임의 운영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고 나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계속 몸에 집어 넣어줘야지 빠져나가지 않잖아. 아까 얘기한 대로. 맞아요. 그걸 내가 그래서 몸이 반응을 하거든. 이 반응하는 습관들을 좀 많이 길러가지고 게임에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진짜 우리의 팀이 만들어졌을 때 나는 강해진다고 보거든. 요소에 필요한 선수들을 뽑을 수 있는 게 전력 강화위원회든 선발 강화위원회든 그런 팀들이 장점을 잘 볼 수 있을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도 진짜 너무 공감해요. 진짜 좀 오랫동안 잘하고 그다음에 이 선수가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 선수들이 있고 그런 거를 진짜 좀 선수들 잘 차출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뭐 국가대표 얘기를 성민이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좀 심도 있게 얘기해봤는데 이 또한 성민이와 정근우가 대한민국 야구를 너무 사랑하고 저희가 또 국제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냈고 우리 후배들도 정말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댓글로 좋은 글 쓰실 분도 있고 좀 질타하실 분은 계시겠지만 좋게 봐주시고 이 또한 야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컨텐츠를 한번 윤성민 선수를 모셔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한번 또 모실 수도 있으니까. 아우 네 좋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불러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나와준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또 나와서 좀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었죠. 네. 국가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선수들의 마음을 제가 뭐 100% 공감하고 아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밖에서 보면서 그냥 한 지나가는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그냥 똑같아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또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그 아빠의 마음으로 진짜 대한민국 야구가 한 번쯤은 이제는 일본과 대만을 꺾고 미국으로 가서 정말 4강 준우승 우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천만 관중들한테 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이 2026년에 WBC 좀 좋은 성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오늘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 내가 정근우 하면 네. 팟캐스트 한번 해주세요. 예, 새로운 콘텐츠. 네. 자, 정근우의 팟캐스트